추석을 일주일 앞둔 새벽 5시. 세상이 아직 잠들어 있는 고요한 시간에 75세 박말순 할머니는 벌써 부엌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시아버지를 위한 제사 준비였죠. 할머니의 주름진 손은 40년 넘게 해온 일이라 그런지 능숙하게 움직였습니다. 시아버님, 올해도 정성스럽게 차려드릴게요. 말순 할머니는 혼자서 중얼거리며 도라지를 정성스럽게 묻혔습니다. 새하얀 고사리는 물에 불려 부드럽게 만들고 시금치는 데쳐서 정갈하게 묻혔죠. 부침개, 반죽도 벌써 준비해 두었습니다. 계란을 톡톡 깨뜨리는 소리가 조용한 새벽을 깨웠습니다. 할머니는 펜을 달구며 생각했습니다. 이번에도 지연이가 뭐라고 할까? 하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조상님께 드리는 일인데 어찌 소홀히 할 수 있겠습니까? 1시간쯤 지났을까요? 계단에서 똑똑거리는 하이힐 소리가 들렸습니다. 42세 며느리 윤지연이 화장을 진하게 하고 내려오는 소리였죠. 아침 일찍부터 진한 아이라이너에 빨간 립스틱까지 발라 마치 어딘가 나갈 준비를 한 것 같았습니다. 지연은 부엌으로 들어오자마자 코를 찡그렸습니다. 기름 냄새가 싫다는 표정이었죠. 어머니, 또 그런 구식으로 하세요? 요즘 세상에 누가 이렇게 해요? 호텔에서 간편하게 하면 되는데 돈도 시간도 얼마나 낭비해요. 지연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마치 시어머니가 시대에 뒤떨어진 일을 하고 있다는 듯한 어조였죠. 말순 할머니가 프라이팬을 든 손을 잠시 멈추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지연아, 조상님께 드리는 건데 어떻게 대충 할 수 있겠니? 할머니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서운함이 밀려왔습니다. 20년 넘게 시어머니로 살면서 한 번도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나 지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소리로 버럭질렀습니다. 죽은 사람이 뭘 안다고요. 그런 걸로 돈 쓸 바에 살아있는 사람한테나 잘하세요. 이 말을 들은 순간 말순 할머니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손에 든 젓가락이 덜덜 떨렸죠. 40년 넘게 모셔온 시부모님을 죽은 사람이라고 표현하다니. 하지만 할머니는 꾹 참았습니다. 며느리의 진짜 속마음을 더 알고 싶었거든요. 지연은 팔짱을 끼고 부엌을 둘러보며 계속해서 독서를 퍼부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이제 솔직히 말할게요. 이 집도 너무 좁고 낡았어요. 상우 오빠 월급으로는 이사도 못 가고 친구들이 오면 부끄러워요. 지연은 거실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기 벽지 좀 보세요. 얼마나 오래된 건지. 그리고 이 싱크대도 20년 된 거 아니에요? 말순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계속 전을 붙였습니다. 지글지글 기름 소리만 부엌에 울려 퍼졌죠. 어머니 명의 재산이 정확히 뭐가 있는지 알아야겠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살 수는 없잖아요. 지연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찾고 있다는 듯한 시선이었죠. 바로 그때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15세 손녀 한나가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한나는 숙제를 하는 척하며 엄마와 할머니의 대화를 듣고 있었거든요. 엄마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는 걸 들으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엄마가 왜 저래? 할머니가 뭘 잘못했다고. 한나는 엄마가 할머니를 괴롭히는 걸 참아 볼 수 없었습니다. 조용히 일어나 할머니 방으로 올라갔죠. 할머니 방은 언제나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은은한 꽃향기가 났습니다. 한나는 할머니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무심코 서랍을 열어보니 평소에 보지 못했던 오래된 갈색 봉투가 눈에 띄었습니다. 봉투는 두툼했고 뭔가 중요한 서류들이 들어있는 것 같았죠. 이게 뭐지? 호기심이 생긴 한나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어보았습니다. 안에는 할머니가 정성스럽게 보관해둔 듯한 서류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서류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한나가 잘 모르는 어려운 글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죠. 두 번째는
은행 통장 사본들이었습니다. 여러 은행에 이름이 적힌 통장들이 있었는데 한나는 숫자를 제대로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이런 걸 왜 숨겨두셨지? 한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는 맨날 집안에 돈이 없다고 하는데 할머니한테는 이런 서류들이 있다니 뭔가 이상했습니다. 서류 밑에는 할머니가 손글씨로 쓴 메모도 있었습니다. 상호 사업 실패 때 사용한 돈 마이너스 8억 2천만 원이라고 적혀 있었죠. 한나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아빠 사업이 망했을 때 할머니가 그렇게 큰 돈을 쓰셨다는 건가요? 아래층에서는 여전히 엄마의 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대답 좀 하세요.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사실 거예요? 한나는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고 서랍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죠. 엄마는 할머니한테 돈 얘기를 자꾸 하는데 할머니는 이런 비밀을 숨기고 계신 거였습니다. 할머니는 왜 이런 걸 숨기시는 걸까? 그리고 엄마는 정말 모르는 걸까? 한나는 창문 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뭔가 큰일이 벌어질 것 같은 불안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엄마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지고 있었고 할머니는 여전히 조용히 참고 계셨습니다. 부엌에서는 말순 할머니가 마지막 편을 붙이고 계셨습니다. 지연의 말들이 가슴에 날카롭게 박혔지만 할머니는 꿋꿋이 제사 준비를 마쳤습니다. 조상님께 드리는 일만큼은 절대 소홀히 할 수 없었거든요. 지연아, 아침은 먹고 가거라. 할머니의 마지막 말에 지연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니에요. 밖에서 먹을게요. 이런 기름진 음식 먹으면 살쪄요. 그렇게 말하며 지연은 명품 핸드백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뒤에는 상처받은 시어머니와 혼란스러운 손녀만 남겨둔 채 말이죠. 말순 할머니는 텅 빈 부엌에 혼자 서서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40년 넘게 며느리로 살아온 경험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며느리의 마음속에는 오직 돈에 대한 욕심만 가득하다는 것을 말이죠. 추석 준비로 정신없던 날들이 지나고 고요한 수요일 오후였습니다. 가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와 창문 너머로 노란 은행잎이 떨어지는 게 보였죠. 말순 할머니는 거실에서 뜨개질을 하며 평온한 시간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말순아, 안 계세요? 대문 밖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75세 최정숙 할머니였죠. 말순 할머니와는 70년 지기 친구로 동네에서도 소문난 수다쟁이였습니다. 말순 할머니가 반갑게 일어나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어머, 정숙아, 어서 와. 차 한잔 하자. 정숙 할머니는 손에 떡 한 봉지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시장에서 인절미 사왔어. 우리 같이 먹자. 두 할머니는 거실 탁자에 마주 앉아 따뜻한 녹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지연이 들어왔죠. 쇼핑백을 여러 개 들고 있는 걸 보니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고 온 모양이었습니다. 어머, 정숙, 이모 오셨네요. 지연은 평소와 달리 밝은 표정으로 인사했습니다. 평소 시어머니, 친구들을 귀찮아하던 것과는 정반대였죠. 뭔가 꿍꿍이가 있어 보였습니다. 지연아, 어서 와. 정숙이가 떡 사왔으니 같이 먹자. 하지만 지연은 쇼핑백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네, 잠깐만요. 옷 좀 갈아입고 올게요. 지연이 방으로 올라간 사이 정숙 할머니가 말순 할머니에게 속삭였습니다. 말순아, 며느리가 요즘 어때? 좀 달라진 것 같은데. 말순 할머니가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뭐가 달라져? 맨날 그래. 아니야, 뭔가 눈빛이 다르더라고. 말순 할머니는 정숙의 말뜻을 알 수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 눈에도 지연의 변화가 보인다는 뜻이었죠. 잠시 후 지연이 내려왔습니다.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화장도 다시 한 것 같았습니다. 지연은 두 할머니 사이에 자연스럽게 앉았죠. 정숙 이모, 오랜만이에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냥, 그렇지 뭐. 늙은이가
뭘 어떻게 지내겠어. 지연이 차분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이모, 사실 상의 드릴 일이 있어요. 정숙 할머니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뭔데? 어머니가 요즘 너무 완고해지신 것 같아요. 시대에 맞지 않는 일만 고집하시고. 지연은 말순 할머니를 슬쩍 쳐다보며 계속 말했습니다. 솔직히 집안 재산 문제도 걱정이에요. 어머니 연세도 있으시고. 정숙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말순이 나름 이유가 있겠지. 지연이 목소리를 한층 낮춰서 말했습니다. 마치 비밀을 털어놓는 것처럼 말이죠. 이모, 사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어머니가 요즘 깜빡깜빡 하시는 일이 많아져서 혹시 치매에 기미가 있는 건 아닌지 걱정돼요. 정말? 정숙 할머니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찻잔을 들고 있는 손이 살짝 떨렸지만 태연한 척했습니다. 지연이 더욱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네. 어제도 가스레인지 끄는 걸 깜빡하셨어요. 제가 발견하지 못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사실 이건 거짓말이었습니다. 지연이 일부러 만들어낸 얘기였죠. 그래서 재산 관리도 좀 우리가 도와드려야 할 것 같은데 어머니가 완강하게 거부하세요. 자꾸 내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만 하시고. 정숙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말순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말순아, 정말 괜찮아? 말순 할머니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 멀쩡해. 지연이가 걱정이 많아. 그때 정숙 할머니가 무심코 한마디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상우가 사업 실패했을 때 말순이가 집 팔아서 빚 갚아줬다더라. 그때 다 털었나? 순간 지연의 눈이 번쩍 빛났습니다. 마치 뭔가 중요한 단서를 찾은 것처럼 말이죠. 무슨 말씀이에요? 어머니가 집을 파셨다고요? 정숙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그때 상우 빚이 엄청났잖아. 8억인가? 말순이가 집하고 땅까지 팔아서 갚아줬다고 들었는데. 그럼 지금 이 집은? 아니야. 이 집은 그 전에 샀던 거고. 그때 팔았던 건 다른 집이야. 강남에 있던. 지연이 더욱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럼 다른 재산은 어떻게 된 거예요? 정숙 할머니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글쎄, 그건 잘 모르겠어. 하지만 말순이가 워낙 알뜰한 사람이니까 혹시 다른 재산은 남아있을지도 모르잖아. 이 말을 들은 지연의 머릿속이 복잡하게 돌아갔습니다. 혹시 시어머니가 재산을 숨기고 있는 건 아닐까? 그래서 늘 가난한 척하는 건가? 지연은 더 캐묻고 싶었지만 말순 할머니가 있는 자리에서는 조심스러웠습니다. 대신 다른 방법을 생각했죠. 이모, 혹시 시간 되시면 저희 집에서 저녁 드세요. 오래간만에 정성스럽게 해드릴게요. 괜찮아. 집에 가서 먹을게. 아니에요. 어머니도 이모 만나서 좋아하시잖아요. 지연은 정숙 할머니에게서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정숙 할머니는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다음에 또 올게. 말순아, 건강 챙겨. 정숙 할머니가 돌아간 후 거실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연은 찻잔을 정리하는 척하며 말순 할머니의 표정을 살폈죠. 한편 2층에서 숙제를 하던 한나가 이 모든 대화를 계단에 앉아 엿듣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할머니에 대해 이상한 말을 하는 걸 들었거든요. 한나는 급히 할머니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아래서 이상한 말 하고 다녀요. 할머니가 치매라고. 말순 할머니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곧 한나를 안심시켰죠. 한나야, 괜찮아. 할머니 멀쩡해. 진짜요? 엄마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말순 할머니는 한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할머니는 아무렇지도 않아. 걱정하지 마.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알 수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요양원에 보낼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걸 말이죠. 치매 진단을 받으면
재산 관리 권한을 가족이 가져갈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말순 할머니는 며느리의 모든 행동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지연이 몰래 자신의 방을 뒤지는 것도 알고 있었고, 핸드폰으로 요양원에 전화하는 것도 알고 있었죠. 때로는 일부러 치매인 척 연기도 했습니다. 며느리의 진짜 속마음을 알아보기 위해서 말이죠. 가끔 같은 말을 반복하거나 방금 한 일을 잊은 척 했습니다. 한나야, 할머니가 너한테 부탁이 하나 있어. 뭐예요? 앞으로 엄마가 할머니에 대해서 이상한 말 하면 할머니한테 다 얘기해줘. 알겠지? 한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머니. 제가 할머니 편이에요. 그날 밤 지연은 남편 상우에게 정숙 할머니에게서 들은 얘기를 전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예전에 우리 빚 갚으려고 강남 집을 팔았다는 게 사실이야? 상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그때 정말 급했거든. 그럼 다른 재산은 어떻게 된 거야? 정말 다 없어진 거야? 상우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글쎄, 그건 어머니만 아시겠지. 지연은 이 대답이 불만스러웠습니다. 남편도 어머니의 재산 상황을 정확히 모른다는 게 답답했죠. 내가 직접 알아내야겠어. 지연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모든 비밀을 파헤치겠다고 말이죠. 드디어 추석 당일이 되었습니다. 오전부터 말순 할머니는 정성스럽게 준비한 제사상을 차리느라 바쁘셨죠. 하얀 무나물, 도라지나물, 시금치나물이 정갈하게 놓여 있고 갓 부친 전들이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까요? 한나가 앞치마를 두르고 할머니를 도왔습니다. 할머니와 손녀가 함께 마지막 준비를 하는 모습이 정겨웠죠. 오후 2시쯤부터 친척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상우의 형내외, 작은아버지 가족, 고모까지 총 10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평소에는 좁게 느껴지던 거실이 사람들로 가득 찼죠. 형님,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말순이 누나, 건강하시죠? 친척들의 인사가 오가는 가운데 지연은 평소보다 화장을 진하게 하고 새로 산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뭔가 오늘 중요한 일이라도 있다는 듯 단단히 마음먹은 표정이었죠. 제사를 지내는 동안은 모든 게 조용했습니다. 상우가 술을 따르고 절을 올리고 모든 의식이 엄숙하게 진행되었죠. 말순 할머니는 시부모님 명정 앞에서 깊게 절을 올리며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시부모님,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지켜봐 주세요. 제사가 끝나고 다들 음식을 나누어 먹기 시작했습니다. 친척들은 한 해 동안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며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죠. 그런데 지연이 갑자기 찻잔을 탁자에 내려놓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니, 이제 진지하게 얘기해야 할 게 있어요.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친척들의 시선이 지연에게 집중되었죠. 뭔 얘기인데? 상우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지연이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재산, 정리 얘기요. 어머니, 나이도 75이시고 요즘 깜빡하시는 것도 많고 미리미리 정리해 놓으셔야 하지 않을까요? 친척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 갑자기 무슨, 추석날에 무슨 그런 얘기를. 말순 할머니가 찻잔을 든 손을 멈추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내가 언제 깜빡했다고? 어머니, 어제도 가스불 끄는 걸 깜빡하셨잖아요. 위험해요. 지연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마치 이미 준비해둔 대사를 하는 것 같았죠. 고모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말순이 언니, 정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아니야. 나는 그런 적 없어. 하지만 지연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인정하세요. 요즘 자꾸 같은 말씀 반복하시고 방금 한 일도 잊으시고 45세 아들 상우가 급하게 끼어들었습니다. 지연아, 그만해. 오늘은 추석이야. 여보,
이런 날이어야 가족들이 다 모여서 얘기할 수 있잖아요. 지연이 친척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 집값이 얼마인지, 다른 재산이 뭐가 있는지 정확히 알아야겠어요. 나중에 상속 문제로 복잡해질까 봐요. 작은아버지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연아, 그런 얘기는 나중에 따로. 아니에요. 지금 해야 해요. 어머니가 치매라도 오시면 더 복잡해져요. 치매? 형수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지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요즘 증상들을 보니까 병원에 모시고 가야 할 것 같아요. 바로 그때 한나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벌떡 일어났습니다. 엄마 그만해. 할머니한테 왜 그래? 한나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표정이었죠. 한나야, 어른 얘기에 끼어들지 마. 지연이 날카롭게 꾸짖었지만 한나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할머니가 우리 가족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셨는지 몰라. 한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글썽글썽했죠. 한나야, 조용히 해. 내가 뭘 안다고. 나는 알아. 할머니가 아빠 사업 실패했을 때 8억 빚 갚으려고 집이랑 적금이랑 보험금까지 다 털어주셨어. 순간 거실이 쥐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젓가락 떨어지는 소리조차 크게 들릴 정도였죠. 모든 친척들이 숨을 죽이고 한나를 바라봤습니다. 지연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뭔 소리야? 한나야. 내가 뭘 안다고. 한나가 울먹이며 계속 말했습니다. 할머니 서랍에서 봤어요. 그때 서류들이랑 은행 독촉장들. 할머니가 빚까지 지시면서 아빠 구해주신 거라고요. 상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한나야, 그건 아빠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엄마만 모르는 척해요? 한나가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메모에도 써 있었어요. 상우 사업 실패 때 사용한 돈 마이너스 8억 2천만 원이라고요. 친척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수군거렸습니다. 8억이나? 세상에, 그런 일이 있었어? 형님이 상우를 보며 물었습니다. 상우야, 그게 사실이야? 상우가 고개를 숙이며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그때 정말 급했어서. 지연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럼 진짜 아무것도 남은 게 없다는 거야? 한나가 더욱 격하게 말했습니다. 그것도 아니에요. 할머니가 그것 때문에 병원비도 아끼시느라 아픈 거 참고 계세요. 한나야, 말순 할머니가 처음으로 손녀를 말렸습니다. 하지만 한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약값도 비싸서 절반만 드시고 겨울에 보일러도 아껴 쓰시고 그런데 엄마는 맨날 새 옷 사고 미용실 가고. 지연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럼 정말 숨겨놓은 재산 같은 건 없다는 거야? 당연히 없어요. 할머니가 우리 때문에 다 쓰셨는데. 한나의 마지막 말의 거실은 완전히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또렷하게 들렸죠. 지연이 주저앉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럼 나는 뭘 위해서. 친척들이 모두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실망과 안쓰러움이 뒤섞인 시선들이었죠. 말순 할머니가 조용히 일어나 한나를 품에 안았습니다. 한나야, 고마워. 할머니 편들어줘서. 그 순간 지연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동안 꿈꿔왔던 모든 것들이 허상이었다는 걸 깨달은 순간이었죠. 한나의 폭로로 거실이 충격에 휩싸인 그 순간 말순 할머니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모든 시선이 할머니에게 집중되었죠. 할머니의 얼굴에는 이제껏 보지 못했던 차가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잠깐만, 한나가 틀렸어. 할머니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지연이 고개를 번쩍 들었죠. 뭐라고요? 한나야, 할머니가 가난하다고 했지? 그건 틀렸어. 말순 할머니가 천천히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뒤뚱거리던 평소 걸음걸이와는 달리 당당하고 꼿꼿했죠. 친척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무슨 일인지 몰라 당황했습니다. 어머니, 어디 가시는 거예요? 지연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잠시 후 할머니가 안방에서 나왔습니다. 손에는 두꺼운 서류 봉투 3개를 들고 있었죠. 봉투들은 오래된 것 같았지만 정성스럽게 관리된 것 같았습니다. 정말 알고 싶다고? 그럼 다 보여줄게. 할머니가 거실 한가운데 탁자에 봉투들을 내려놓았습니다. 딱딱한 소리가 거실에 울렸죠.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지연의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설마 정말 숨겨놓은 재산이 있는 건가? 할머니가 첫 번째 봉투를 열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들이 차곡차곡 정리되어 나왔죠. 종로 3가, 상가 건물 지분 30%. 할머니가 서류를 친척들에게 보여주며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현재 시세 15억 원. 친척들이 어머나 하고 탄성을 질렀습니다. 강남, 오피스텔 3채. 두 번째 서류가 나왔습니다. 지연의 눈이 점점 커졌죠. 현재 시세 각각 8억 원. 총 24억. 세상에. 고모가 입을 벌렸습니다. 부산 해운대 땅 600평. 세 번째 서류가 공개되었습니다. 지연이 의자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였죠. 현재 시세 25억 원. 친척들이 웅성거렸습니다. 25억? 해운대 바닷가 땅이야? 어떻게 그런 땅이? 그리고 이건 할머니가 은행 통장들을 꺼냈습니다. 정기예금 통장 8개. 총 잔고 7억 원. 지연이 계산기를 두드리는 신용을 하며 말했습니다. 총 얼마예요? 계산 못하니? 15억에 24억에 25억에 7억. 71억이네. 아, 이 집값 7억까지 하면 78억 정도 되겠구나.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78억이라는 숫자가 모든 사람들의 머릿속을 맴돌았죠. 지연이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그럼 왜 그동안 가난한 척 하신 거예요? 저희가 생활비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세요? 말순 할머니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40년 넘게 쌓인 지혜와 계획이 숨어 있었죠. 가난한 척? 아니야. 검소하게 산 거지. 돈이 있다고 함부로 쓰는 게 아니거든. 하지만 어머니, 그런데 지연아, 내가 정말 알아야 할 게 더 있어. 할머니의 눈빛이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마치 지금까지는 전체 요리였고 이제부터가 진짜 메인 요리라는 듯이 말이죠. 할머니가 두 번째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서 사진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건 너를 몰래 촬영한 사진들이야. 지연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첫 번째 사진, 지연이 모르는 남자와 호텔에 들어가는 모습. 시간도 정확히 찍혀 있었습니다. 오후 2시 30분. 두 번째 사진, 같은 남자와 카페에서 손을 잡고 대화하는 모습. 지연의 얼굴이 환하게 웃고 있었죠. 세 번째 사진, 백화점에서 그 남자가 지연에게 목걸이를 사주는 모습. 네 번째 사진, 지연이 그 남자와 포옹하는 모습. 친척들이 사진을 보며 수근거렸습니다. 저게 뭐야? 설마 지연이가 바람을? 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떻게? 언제부터? 3개월 전부터야. 내가 요가 배우러 간다고 할 때마다 사실은 그 남자 만나러 간 거지? 상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지연아, 이게 뭐야? 여보. 아니야. 이건 오해야. 하지만 할머니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봉투를 열어 녹음기를 꺼냈죠. 그리고 이것도 봐. 내가 그 남자한테 한 말이야. 할머니가 녹음기의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거실에 지연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울려 퍼졌죠. 오빠, 시어머니만 없으면 좋겠어. 재산도 분명히 숨겨놓은 게 있을 텐데 빨리 정리됐으면.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럼 요양원에 보내면 되잖아. 그게 쉽겠어?
완고하신 분이라. 하지만 치매 진단만 받으면 재산 관리권을 우리가 가져올 수 있어. 그럼 일부러 치매인 것처럼 만들어? 응. 그런 방법도 있고, 아니면 다른 방법도. 녹음이 계속 재생되었습니다. 상우 오빠는 어떻게 할 거야? 이혼하고 당신하고 재혼할 거야. 그럼 재산의 절반은 우리 거니까. 하아, 역시 우리 지연이 똑똑해. 녹음이 끝나자 거실은 죽음 같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모든 친척들이 경악한 표정으로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상우는 의자에 주저앉으며 머리를 감쌌죠. 지연아, 너 정말. 한나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지연이 황급히 변명했습니다. 아니야, 이건 조작된 거야. 어머니가 만들어낸 거라고. 하지만 할머니가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그럼 이것도 조작이니? 할머니가 핸드폰을 꺼내 동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지연이 그 남자와 키스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이건 어제 찍은 거야. 내가 마트 간다고 하고 나간 그 시간에 말이야. 지연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었죠. 형님이 분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런 며느리가 어디 있어. 상우야, 이혼해라. 고모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순이 언니, 고생 많으셨어요. 이런 며느리 때문에. 말순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선언했습니다. 지연아, 이제 내 선택이야. 조용히 이 집을 떠나든지, 아니면 이 모든 증거를 법정에 가져가든지. 지연이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78억이라는 재산 앞에서, 그리고 자신의 모든 비밀이 폭로된 앞에서 완전히 무력해졌죠. 할머니는 마지막으로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40년 넘게 며느리들을 봐왔지만 너만큼 뻔뻔한 며느리는 처음이야. 그 순간 말순 할머니가 안방으로 들어가더니 검은색 서류 가방을 들고 나왔습니다. 가방을 열자 깔끔하게 정리된 서류들이 빼곡히 들어있었죠. 할머니의 손끝은 전혀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확신에 차 있었어요. 이제 진짜 이야기를 시작해볼까? 말순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날카로움이 배어 있었습니다. 마치 법정에서 판결을 내리는 판사처럼 위험이 넘쳤죠. 할머니가 첫 번째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지연아, 이게 뭔지 아니? 그것은 신용카드 명세서였습니다.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 친 항목들이 선명하게 보였죠. 내가 내 카드로 몰래 명품백 사고 성형수술비 쓴 것도 다 기록해뒀어. 총 3,500만 원이야. 지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죠. 어떻게 알았냐고? 하아. 말순 할머니가 크게 웃었습니다. 나이 먹었다고 바보인 줄 알았니? 매달 카드 명세서를 꼼꼼히 확인하는데 모를 리가 있겠니? 할머니가 명세서를 한 장씩 넘기며 또박또박 읽어갔습니다. 작년 3월 강남 성형외과 800만 원. 5월 명동 명품 매장 루이비통 가방 350만 원. 8월 신노년 피부과 200만 원. 10월 압구정 명품 매장 에르메스 스카프 180만 원. 지연이 얼굴을 가리며 울먹였습니다. 그건 제가 나중에 갚으려고. 할머니의 목소리가 더욱 차갑게 변했습니다. 2년 동안 한 번도 갚은 적 없으면서 오히려 더 많이 썼잖아. 친척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어머나, 3,500만 원이나. 며느리가 그럴 수가 있나? 말순 할머니가 두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녹음 파일이 담긴 휴대폰이었죠. 그리고 내가 친정어머니한테 거짓말한 것도 알고 있어. 나를 치매라고 하면서 요양원 보내려고 알아봤지? 할머니가 휴대폰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스피커에서 지연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흘러나왔어요. 엄마, 시어머니가 요즘 이상해요. 계속 같은 말 반복하시고 가스불도 자꾸 켜놓으시고 치매 같아요.
요양원 좀 알아봐 주세요. 지연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어머니, 그건 뭐? 거짓말 아니야? 할머니의 눈빛이 번쩍였습니다. 나한테 치매 기미가 어디 있는지 말해봐. 내가 언제 가스불을 켜놓고 나갔니? 언제 같은 말을 반복했니? 지연이 바닥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죄송해요. 하지만 말순 할머니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이건 변호사 사무실에서 받은 유언장이야. 친척들이 모두 숨을 죽였습니다. 할머니가 서류를 펼치며 천천히 읽기 시작했어요. 지연아, 나는 이미 변호사와 상의해서 유언장도 다 써놨어. 조건부야. 진짜 며느리 노릇을 하면 상속받을 수 있고 아니면 단 한 푼도 없어. 지연이 고개를 들며 울먹였습니다. 어머니, 그런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기회? 할머니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미 늦었어. 내가 2년 동안 한 일들을 보면 기회를 줄 수가 없더라. 그때 상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지연이가 정말 그런 일들을 했어요? 말순 할머니가 상우를 바라보며 안타깝게 말했습니다. 상우야, 미안하다. 내가 모르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어. 할머니가 네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사진들이었어요. 그리고 지연아, 내가 남자랑 만나는 사진도 여기 있어. 지연이 깜짝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그건 그냥 친구예요. 친구? 할머니가 사진을 하나씩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호텔에 들어가는 사진, 손잡고 걷는 사진, 키스하는 사진. 이것도 친구 사이에 하는 일이니? 상우가 충격받아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연아, 내가 정말 이런 사람이었어? 지연이 울면서 변명했습니다. 여보, 그건 잠깐 외로워서 한 일이야. 진짜 사랑하는 건 당신뿐이야. 하지만 상우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연아, 우리 이혼하자. 나는 이런 사람과 살 수 없어. 여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지연이 상우의 바지춤을 붙잡고 매달렸지만 상우는 뿌리쳤습니다. 용서? 어머니한테 한 일, 나한테 한 일. 어떻게 용서해? 말순 할머니가 마지막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불륜 증거는 이미 경찰에 신고 준비해뒀어. 사기죄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고 변호사가 그러더라. 지연이 바닥에 주저앉으며 절규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정말 잘못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지연을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친척들은 모두 등을 돌렸고 남편은 실망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어요. 그때 한나가 할머니 곁으로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진짜 멋있어요. 완전 영화 같아요. 친척들이 하나둘씩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말순이, 정말 시원하다. 속이 다 뚫렸네. 이런 며느리는 처음 봐. 큰아버지가 지연을 보며 혀를 찼습니다. 이런 며느리가 어디 있나. 시어머니를 이렇게 무시하고. 작은 고모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말순이가 얼마나 착한 시어머니인데 정말 너무하네. 지연이 마지막으로 발악했습니다. 그럼 재산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도 이 집에서 20년 살았는데. 말순 할머니가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재산. 너는 한 푼도 받을 수 없어. 이혼하면 남편 재산만 나누어 가지는 거지. 시어머니 재산은 상관없어.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변호사한테 물어봐. 며느리는 시어머니 재산에 대한 권리가 전혀 없대. 지연이 완전히 절망하며 울부짖었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살아요? 말순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야. 20년 동안 며느리 노릇 제대로 안 하고 시어머니 등골 빼먹으며 산대가지. 상우가 지연을 보며 말했습니다. 짐 싸. 내일 이혼 서류 준비할게. 지연이 마지막으로 한나에게 매달렸습니다. 한나야, 엄마랑 같이 가자. 엄마가
너를 키웠잖아. 하지만 한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싫어요. 엄마는 할머니를 너무 나쁘게 했어요. 저는 할머니랑 아빠랑 살 거예요. 지연이 마지막으로 소리쳤습니다. 한나야. 하지만 한나는 할머니 품에 안기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평생 지켜드릴게요. 말순 할머니가 손녀를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한나가 있으니까 무섭지 않아. 친척들이 모두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말순이 정말 잘했어. 시원시원하게 해치웠네. 지연은 결국 아무 말도 못하고 집을 나갔습니다. 20년 동안 살았던 집에서 빈손으로 쫓겨나는 신세가 된 거죠. 말순 할머니는 창문으로 지연이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며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70년 넘게 살면서 이런 며느리는 처음이었구나. 하지만 이제 진짜 가족들과 평화롭게 살 수 있겠어. 지연이 이혼 서류에 서명을 마친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집 안에는 묘한 정적이 흘렀죠. 20년 넘게 이 집에 울려 퍼지던 지연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사라진 것입니다. 말순 할머니는 새벽 5시에 일어나 혼자서 아침 준비를 하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끝났구나. 상우는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15년 결혼 생활이 하루아침에 끝나버린 현실이 아직도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에서는 해방감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눈치 보며 살지 않아도 되니까요. 아빠, 괜찮아? 15세 한나가 아빠 옆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한나의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죠. 엄마가 집을 떠나는 모습을 보며 밤새 울었거든요. 아무리 엄마가 할머니한테 못되게 굴었어도 그래도 15년 동안 함께 살아온 엄마였으니까요. 상우가 한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한나야. 오히려 이제야 우리 집이 평화로워질 것 같아. 그때 부엌에서 말순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상우야, 한나야, 아침 먹어라. 할머니가 정성스럽게 차린 아침상에는 따뜻한 미역국과 계란말이, 그리고 가꾸운 김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지연이 있을 때는 기름져서 살찐다며 거들떠보지도 않던 음식들이었죠. 한나가 숟가락을 들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우리 집이 정말 평화로워요. 엄마가 없으니까 할머니한테 욕하는 사람도 없고. 할머니가 빙긋 웃었습니다. 그래도 내 엄마인데 그런 말 하면 안 되지. 하지만 할머니, 엄마는 정말 너무했어요. 할머니가 아빠 위해서 8억이나 쓰신 걸 알면서도 그렇게 모질게 굴다니. 상우가 젓가락을 놓고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것을 참아오셨을까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바보였어요. 상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내를 완전히 잘못 봤습니다. 어머니가 우리 가족을 위해 희생하신 게 얼마나 큰지도 모르고 정말 죄송해요. 말순 할머니가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상우야, 이제 그런 얘기 하지 마. 다 지나간 일이야. 하지만 상우는 계속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지연이가 어머니를 무시할 때마다 제가 더 강하게 막았어야 했는데 그냥 조용히 넘어가려고만 했어요. 정말 한심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연이 나머지 짐을 가지러 온 것이었죠. 지연은 선글라스를 끼고 들어왔는데 얼굴이 많이 상해 보였습니다. 친정집에서 며칠간 울기만 했던 모양이었죠. 짐만 가져갈게요. 지연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당당하게 큰소리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한나가 엄마를 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도 엄마니까 미안한 마음도 들었거든요. 엄마, 한나야. 엄마가 정말 미안해. 엄마가 너무 욕심이 많았나 봐.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모든 걸 잃고 나서야 깨달은 것이었죠. 정말 소중한 건 돈이 아니라 가족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할머니한테도 정말 죄송하다고 전해줘.
할머니가 얼마나 착하신 분인지 이제 알겠어. 말순 할머니가 부엌에서 나와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그동안 밉기만 했던 며느리였지만 이렇게 초라해진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지연아, 앞으로 잘 살아라. 그리고 다음에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길 바란다. 지연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너무 못났어요. 이제 됐으니까 가거라. 새 출발하는 거니까. 지연은 가방 2개만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동안 모으고 모았던 명품들도 비싼 화장품들도 모두 두고 간 채 말이죠. 더 이상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현관문이 닫히자 집 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평화로운 정적이었죠. 한나가 창문 너머로 엄마가 택시에 타는 모습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는 평생 할머니를 지켜드릴게요. 엄마처럼 할머니한테 상처 주는 일은 절대 없을 거예요. 말순 할머니가 한나를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한나야. 할머니도 너를 끝까지 지켜줄게. 상우가 2사람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한나야. 이제 우리 셋이서 진짜 가족으로 살자.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진짜 가족 말이야. 그날 저녁, 3사람은 오랜만에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지연이 기름지다며 싫어하던 할머니의 손맛 가득한 음식들을 배불리 먹었죠. 한나는 할머니께 학교 이야기를 신나게 했고, 상우는 회사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일들을 들려줬습니다. 식탁에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지연이 있을 때는 들을 수 없었던 행복한 웃음소리 말이죠. 말순 할머니는 설거지를 하며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75에 살아온 게 헛되지 않았구나. 나이 들었다고 만만하게 보는 사람들이 있지만 인생의 고수는 따로 있지.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 이제 알겠어. 며칠 후 한나는 친구들에게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할머니 진짜 대단해. 나쁜 사람들한테 절대 안 져. 상우는 회사 동료들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정말 지혜로우셔. 저보다 훨씬 사람 보는 눈이 정확해요. 동네 사람들도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박 할머니가 진짜 똑똑하시네. 며느리 속셈을 벌써 다 알고 계셨다니. 한 달이 지난 어느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안방에서 일기를 쓰고 있었습니다. 오늘로 지연이가 집을 떠난 지 한 달이 되었다. 처음에는 서운하고 화가 났지만 이제는 오히려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 돈에 눈이 먼 사람과는 진짜 가족이 될 수 없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다. 상우와 한나만 있어도 충분히 행복하다. 가족이란 많은 것보다는 진실한 것이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배웠다. 거실에서는 한나가 상우에게 수학 문제를 물어보고 있었습니다. 상우는 정성스럽게 딸에게 설명해주고 있었죠. 지연이 있을 때는 공부는 학원에서 해라며 관심도 없던 모습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아빠, 이제 우리 가족이 더 좋아진 것 같아. 그래, 한나야. 진짜 가족이 뭔지 이제 알겠어. 말순 할머니가 거실로 마와 2사람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세월의 무게와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첫째, 나이 든 사람을 절대 얕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 살아온 경험과 지혜는 그 어떤 젊음보다 강력합니다. 둘째, 진짜 가족은 돈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존중과 신뢰 위에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재산이 있어도 마음이 없으면 가족이 아닙니다. 셋째, 탐욕은 결국 자신을 파멸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지연이는 돈을 얻으려다가 오히려 가족도 잃고 행복도 잃었습니다. 상우와 한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넷째, 진정한 사랑과 지혜는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돈은 언젠가 없어질 수 있지만 가족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말순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비록 며느리를 잃었지만 진짜 소중한 아들과 손녀의 마음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어떤 재산보다 값진 것이죠. 해질녘 노을이 집 안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떠올라 있었죠.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깨달은 사람들의 행복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날 밤 말순 할머니는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마음 편히 잘 수 있는 밤이었거든요. 더 이상 며느리 눈치를 볼 필요도, 숨겨둔 재산을 걱정할 필요도 없었으니까요. 꿈속에서 할머니는 돌아가신 시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아버님, 이제야 편안해졌어요.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 알겠어요. 시아버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잘했다, 말순아. 내가 지켜낸 것은 돈이 아니라 가족의 정이었구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말순 할머니, 상우, 한나는 함께 아침을 먹으며 새로운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들에게는 돈보다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았거든요. 바로 서로를 향한 진실한 사랑과 존중이었습니다.